저는요, 가진 것도 해낸 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흔한 엄마 타이틀조차 없었어요. 내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 카메라 앞에 앉은 이슬의 눈은 늘 그렇듯 따뜻하고 순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엔 말없이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간직한 쓸쓸한 그림자가 있었다. 50대 후반의 이슬이는 삶의 황혼역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다. 연하의 남편, 50대 중반의 우성과 단둘이 아파트에 살았다. 자식은 없었고 조용한 일상은 때로는 쓸쓸함으로 채워지곤 했다. 우성은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이슬이의 마음 한구석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평생을 경제활동 없이 살아온 이슬이에게 세상은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이슬은 자신보다 어린 남자 우성과 사랑에 빠졌다. 이슬이 우성을 처음 만난 건 36의 늦은 나이였다. 동네 도서관에서였다. 그는 농업 관련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고 이슬은 요리책을 찾고 있었다. 우연히 손이 마주쳤을 때 우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먼저 책을 양보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강직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눈빛은 따뜻했다. 이슬은 그날 이후 매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갔다. 우성도 그랬다. 둘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석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차를 마셨다. 우성은 강직했고 원칙적이었다. 겉은 단단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우성은 솔직했다. 자신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슬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편안했다.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끼리의 연대감 같은 것이 있었다. 1년 후, 둘은 그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지만 세상은 두 사람에게 인색했다. 나이 많은 며느리, 아이도 없다면서?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축복은커녕 조용히 삐걱거리는 눈초리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자식 소식은 없었다. 이슬의 38은 어느새 58이 됐다. 우성의 35은 55이 됐다. 하지만 자식은 끝내 오지 않았다. 병원을 전전하던 초기의 노력도, 한약을 다리던 절박함도, 기도원에 다니던 간절함도 모두 시간 속에 녹아내렸다. 어느 순간부터 이슬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슬은 웃으며 참았다. 속으로만 삼키고 또 삼켰다. 명절 때마다 이슬은 가장 먼저 시댁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 떠났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도맡았다. 시누이들이 데려온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을 보며 이슬은 조용히 웃었다. 우성의 셔츠를 손빨래할 때마다 그 물 위로 묻어나오는 외로움도 그냥 함께 씻어내곤 했다. 그게 이슬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 시아버지 성민은 평생 흙을 파고 씨를 뿌렸던 강직한 농사꾼이었다. 세상의 가치도 자식의 성공도 오직 하나였다. 땅에 뿌리 내리고 농사 지어라. 그리고 애를 낳아라. 그게 사람 사는 길이다. 시아버지 성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완고해졌다. 아들 우성을 볼 때마다 말했고 며느리 이슬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농사는 대를 이어야 하는 거야. 우성이, 넌 그걸 끊어버리는 거야. 명절 저녁 술이 몇 잔 들어가면 성민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성은 처음엔 반박했지만 나중엔 그냥 침묵했다. 반박한다고 아버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 이슬이 더 상처받는 것 같아서였다. 젊은 여자 데려와 애나 낳지. 이게 뭐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이슬의 가슴은 조용히 쓱 베었다. 말없이 눈만 내리깔았다. 선한 눈이 더 선하게 젖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다. 20년 동안 수천 번 연습한 사과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슬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우성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우성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자. 명절 때도 안 가면 돼. 하지만 이슬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신 부모님인데. 그리고 나도 익숙해졌어.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살 겁니다. 평생을요. 그 말은 칼처럼 부러지지 않았고 망치처럼 단단했다. 자식이 없는 삶은 그렇게 잔인했다. 이슬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런 미소라도 지어야 버틸 수 있어서 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또 믿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자기 가슴을 꾹 눌러놓고 울었다는 걸. 그럴 때마다 우성은 말없이 등을 토닥였다. 말이 필요 없는 위로. 그는 이슬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이슬의 몸은 조금씩 지쳐갔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쑤셨다. 밤이면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나는 뭐 하며 사는 걸까? 이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 삶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이슬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작은 애완동물 가게 앞을 지나게 됐다. 유리창 너머로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슬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멈춰 섰다. 구석진 곳에 작은 수조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거북이가 느릿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슬은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저 아이도 혼자구나. 작은 물수조 속에서 손바닥만한 거북이와 눈이 마주쳤다. 작고 느린, 그런데 왠지 세상의 상처를 아는 듯한 눈. 이슬은 조용히 손을 뻗었다. 얘야, 우리 집에 올래? 그 이름은 겸손이. 왜냐면 늘 작고 늘 조용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싶었던 이슬 자신의 바람 같았으니까.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저 거북이요. 아, 키우기 쉬워요. 조용하고 별로 손도 안 가요.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겸손이요. 겸손이. 특이한 이름이네요. 네, 겸손하게 살고 싶어서요. 점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슬은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었다. 집에 돌아온 이슬은 수조를 거실 한쪽에 놓았다. 겸손이는 느릿하게 수조를 헤엄쳤다. 이슬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얘야, 여긴 내 집이야. 천천히 다녀. 우성이 퇴근해서 겸손이를 보고는 웃었다. 거북이, 갑자기 왜? 그냥 저 아이가 나 같아서. 느리고 조용하고 아무도 안 봐주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우성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부터 이슬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겸손이에게 인사를 했다. 겸손아, 잘 잤어? 거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눈으로 이슬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슬은 먹이를 주며 말을 걸었다. 오늘도 힘내자. 우리. 하루는 겸손이가 수조벽에 계속 부딪히는 걸 봤다. 나가고 싶은 것 같았다. 이슬은 겸손이를 꺼내 거실 바닥에 놓아주었다. 겸손이는 느릿하게 기어다녔다. 소파 밑으로도 가고
베란다 쪽으로도 갔다. 이슬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나가고 싶어. 이 좁은 삶에서. 어느 날 밤 이슬은 우성에게 말했다. 나 뭐 좀 해볼까 해. 잘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 있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사라질 것 같아. 우성은 진지하게 들었다. 하고 싶은 거 있어? 잘 모르겠어. 근데 밖에 나가고 싶어. 사람들 만나고 뭔가 하고 싶어. 그래, 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그래서 무모하게 시작한 일이 있다. 자전거, 음식 배달. 50대 후반의 초보 라이더. 다리가 떨리고 손이 얼어붙어도 이슬은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이슬은 휘청거렸다.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배달 가방을 매니 더 무거웠다. 오르막길이 나오자 숨이 찼다. 다리가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넘어지고 피가 나도 괜찮습니다라고 웃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경로를 외우게 됐고 페달을 밟는 리듬도 생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인정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겸손이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작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천천히 가도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슬은 그 눈을 보며 울었다. 조용히, 따뜻하게, 오래. 그날 밤, 이슬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끝없는 길을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파랗고 넓었다. 이슬이 라이더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그녀는 베테랑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페달을 밟았다. 손님들은 그녀를 기억했고 단골도 생겼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손님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기도 했다. 이슬은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받았다. 그 작은 친절들이 쌓여 그녀의 삶은 조금씩 풍요로워졌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마음의 풍요였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는 날이었다. 이슬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준비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다. 시아버지 성민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다. 세월이 그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든 것 같았다. 식사 후 성민이 이슬을 불렀다. 며느라 너 요즘 일한다며?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힘들지?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이슬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성민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식 없다고 뭐라 한 거. 미안하다. 내가 고집이 세고 고루했어. 너는 잘못이 없는데. 너도 힘들었을 텐데 20년 동안 참았지. 고마웠다. 이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슬은 여전히 자식이 없고 시아버지의 기대도 못 채웠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자식이 없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평범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버티면, 끝까지 함께하면,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삶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 곁엔 선하고 단단한 남편 우성, 느리지만 변함없는 겸손이, 그리고 조금씩 빛을 되찾은 자기 자신이 있다.
이슬은 말한다. 내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